우리 학생들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잘못된 거 모두 다 회개해서 고쳐야지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 고치는데 뭘 고치냐? 사고방식을 고쳐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행실만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고방식을 고치라고 돼 있어요. 마음으로 나쁜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게 살인하고 간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야 진정한 회개지, 행실은 몰라요. 행실이 깨끗해도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실이 깨끗해도 마음 속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믿어야지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5월 18일 날 그랜드 캐니언 가는 건데 5.18이죠. 5.18은 언제예요? 1980년도 5.18 시애틀 외곽에 세인트 헬렌 화산이 터질 때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 광주 사태 터졌죠. 전 세계는 세인트 헬렌 화산에 집중을 했어요. 20세기 최대의 화산 폭발이니까. 그래가지고 이틀 3일 만에 180m인가 이렇게 용암이 흘러가지고 층이 다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수십억 년 걸려서 생긴 거다라고 학설이 됐어요. 근데 격변설이 들어온 거예요. 격변설. 갑자기 용암이 터지면 수십억 년 걸리는 지층이 3일 안에 하루 안에 다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인트 헬렌 화산이 터졌죠. 전 세계의 제일 유명한 지질학자들, 화산 전문가들이 화산 용암을 측정하는 게 우라늄 측정 방법이죠. 그리고 칼륨 아르곤 측정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측정했더니 200년도 안 된 용암인데 1200만 년으로 측정이 되는 게 나왔다 이거예요. 6년 된 암석인데 세인트 헬렌 화산 80년에 터져서 86년에 채취한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가 된 지 몇 년 됐어요? 6년이죠. 86년도.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하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측정하면 그래서 논문에 발표하는 거래요. 6년 된 게 35만 년. 전함이 사장석은 34만 년. 각섬석이라는 그 돌이 있어요. 그 용암이 굳은 거 중에 그건 90만 년. 휘석이라는 게 있어요. 170만 년으로 측정돼서 나와요. 6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대 측정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이 틀렸다는 걸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광주 사태다 이래가지고 막 그것만 난리치는데 이게 5.18이 무지무지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5.18 때 출국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인트 헬렌 화산을 안 가요. 그 화산지대. 그랜드 캐니언 지역에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흔적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경치가 무지무지 좋아요. 그랜드 캐니언 쪽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다 관광지로 하지만은 그 그랜드 캐니언이 엄청나게 그 노아 홍수 증거기 때문에 그 수십억 개의 그 화석이 전부 바다 생명체로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러 가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가자니 월요일날 가가지고 탁 하니까 주일날 새벽에 도착해야 돼서 이렇게 그랜드 캐니언만 딱 보고 오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간 김에 그냥 주일 거기서 현지 한인교회에서 드리고 그 LA 지역 관광까지 다 해가지고 애들 견문을 넓힌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9박 11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게 굉장히 휴가 때리기는 어려운 긴 기간인데 그 어른들께는 죄송하지만 어린이들 그 견문을 넓히려고 이번엔 주로 가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대신에 가성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11일간 250만 원으로 어떻게 짜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후지냐 이렇게 여행이 고급스럽게 안 다니냐 그거는 어린이들한테
너희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여행 다녀라. 학생들 데리고 가면 이렇게 아주 호화 호텔만 다니고 이러면은 훈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호텔은 가는데 좋은 시설로만 가질 않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 다 저기 공부시키고 이렇게 구경거리 다 보여주고 이래야 되니까 최대한 기간은 늘리고 가격은 최소한 착하게 이렇게 제 딴에는 이거 태어나서 처음 해본 겁니다. 이거 여행사에서 하는 건데 이거 내가 처음 했습니다. 이러지 막 머리를 굴린 거예요. 현지에 아주 청렴하신 목사님이 그걸 다 도와주신대요. 예,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선교하시고 그 가난한 사람 도우시는 한국인 목사님 저랑 수십 년 친구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그게 가격이 다운되도록 어떻게 해보는데 갔다가 오면은 5일을 갔다 오건 10일을 갔다 오건 이게 200만 원이에요. 가고 오는 게 100이에요. 비행기 값이 제일 싸구려로 해도 텍스가 붙으니까 70 몇만 원에 끊었는데 이게 텍스 붙고 뭐 붙고 이러니까 99만 원에 됐어요. 근데 79만 원에 끊었어요. 그러니까 100 나가죠.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님이 또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지질학 과학자 전문가고 대학 교수도 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지. 나 같은 아마추어가 이렇게 공부 그냥 책 많이 읽었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학위가 있고 그 분야에 수십 년 연구하신 분이 차량에 탑승하려면 이건 일반 관광 여행사 상품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거의 90만 원,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4박 5일 갔다가 바로 오면은 200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5일 동안 200 없앨 바에는 11일 동안 50만 원만 더 추가해서 250으로 10일 동안 있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혹시 배가 고프면은 햄버거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준다고 뭐라고 그러지 마. 예. 우리는 달려야 돼. 계속 달리면서 구경을 다녀야 돼.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또 교회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5일 만에 난 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5일, 6일을 생존을 해야 돼. 거기서 그때 이제 거기서 쌈박질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건 티 나는 거예요. 가짜 제자인 거예요. 가짜 제자. 예. 근데 돈을 아껴야 돼요. 죄송합니다. 부모님들 가시고 그러는데 제가 좀 검소하게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애들 좀 가난하게 저기 다니는 가난하지도 않아요. 전세 버스 다니는데 뭐 가난해. 그러니까 다 저기 편히 가는데 돈을 이제 보통 여행사 하면 그 가격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100만 원, 150만 원 더 붙여 또 제일 싸구려로 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비로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들이 막 도와주는 식으로 지금 하는 식으로 가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휴가 가시는 어르신 분들은 그 11일 동안 월요일 날 가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죠. 그 일정으로 그냥 같이 짰어요. 금방 갔다 금방 오시면은 어른들도 좀 200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5일 동안 200 쓰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사람이 없어도 여기서 예배 섬겨야 되니까 이제 주일은 이제 그 섬길 계획인데 그 일단은 왜 5.18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냐. 5월 18일은 세계적인 지질학계의 대지진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사선 동위 원소로 연대 측정 자체를 안 해요. 진짜 아는 과학자들은. 근데 그게 언제 터진 거냐. 1980년 5월 18일 날 세계 최고의 화산 20세기 최고의 화산 폭발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화산이요 저기 못 사는 섬 같은 데서 터져요. 태평양 섬. 그러니까 전 세계 과학자가 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터졌냐면 빌 게이츠 사는 시애틀 인근에서 터진 거예요. 시애틀은 무지무지 부자들이 사는 도시인데 거기서 백 몇십 킬로 떨어진 화산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많이 죽었죠. 1980년 5월 18일 날. 근데 그게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지질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지질학자들은 전부 미국의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화산 측정하고 연구하려고 다 모여 있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계에 대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과서가 지금이 몇 년입니까? 80년에 터져서 그게 학계가 뒤집어졌는데 아직도 화학 교과서나 지구과학에 방사선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이 개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과학에서. 얼마나 공부를 안 했냐 이게 우리나라가.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못하면은 학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한다 하시는 교수님들이 무식해가지고 지금도 교과서 개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전교조에서 교육부 통해서 얘기했어요. 유치원 때 미리 영어 교육 시키면은 불법이다 얘기했죠. 현 정부에서. 그런 거 없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영어 교육을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현 정부 교육 따라가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예?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야 돼요.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어느 나라에 다 있어요, 지금. 미국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따라. 미국은 왜 전염병이 없어? 과학에 제일 발달된 나라예요. 그 우한 바이러스 며칠 전에 샌디에고에서 백신 개발했어요. 중국이 개발도 못할 때 미국이 먼저 했어요. 미국은 그 바이러스 환자가 15명인데 거의 다 고쳤어요. 15명. 그리고 15명 고치는 동안 샌디에고에서 과학자들이 한인 과학자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15명 고치면서 백신을 그냥 만들어대요. 중국은 어떻게 해? 수만 명이 죽을 동안 백신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친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 분야에서는.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근데 영어를 해야지. 공부를 하지 영어를. 미국을 따라잡고 싶어도 영어를 해야 돼요. 아 나는 미국 싫어. 그러니까 미국을 이겨야 돼. 그러면 영어를 더 해야 돼요. 영어를. 근데 어떻게 된 게 영어는 애국자가 아니다. 한글 교육 시키자 이래요. 한글 교육하면 안 된다니까. 한글 교육 다 한다니까. 국어국문학과 졸업자가 취직이 안 된대요 지금. 영어를 해야지 된대요. 영어를. 그러니까 미국 가서 세계적인 과학자 되려고 해도 영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교과서가 틀린 것도 이거 개정을 못하는 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실력이 없어서 거기 못 낀다니까. 세계적인 그 리그에 못 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문 수준이 얼마나 지지멸멸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미국 과학자들은요. 방사선 연대 측정법이 틀렸다 이러면 탁 그 발표를 해요. 양심적인 거예요. 탁 발표를 해. 자기가 그거를 발표를 안 하지 그럼 매장당해요. 학자가 뭔가 진실을 숨겼다 이래서 학자들끼리 매장을 시켜버리니까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주장하던 걸 탁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자적 양심이 있잖아요. 미국에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국을 아주 안 좋게 생각했어요. 마약이나 총기 사고가 있어서. 근데 미국에 살아보세요. 법 없이 살아요,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 마을 가면 법 없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신호등 없죠? 교통사고 안 나요. 사거리에서 신호등 고장 나죠? 먼저 온 사람을 다 기다려줘요. 모든 차량이 다 그래요. 예. 그게 시민 정신이라. 이게 왜 그러냐? 뭐 과학이 발달된 게 아니에요. 매너가 성경 기초로 사회가 세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진국 문명이 뭐냐? 그게 물건, 과학만 발달된 게 아니라 매너가 품격이 있는 거예요. 매너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지금 교육부 얘기대로 그걸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광고 때렸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차버렸어요. 그냥 꽉 찼어요.
예, 그래서 더 그 학생들 지원을 하셨는데 그 5분 그 주일 광고할 때까지 5명이 더 지원을 하셨나 그래. 그 자르고 그래가지고 몇 분 못 갔죠.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왜 250만 원이냐? 예? 300만 원을 하면 편하게 하는데 학생당 300만 원을 하면 가지 못할 것 같아. 지금 다 서민 집안이 대부분인데 300만 원을 하긴 뭐하고 그 200만 원 갖고 갔다가 5일 만에 오기는 너무 돈을 많이 쓴 것 같아. 200만 원 쓰는데 그거를 5일만 쓰고 다시 인천공항 들어오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왜냐하면 가난한 학생은 비행기 한 번 타면 뽕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 가난한 우리 그 공부만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 생각하면은 이게 200이 너무 낭비스러운 거야 또. 그러니까 어떡하냐. 250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게 태평양 왔다 갔다가 너무 비용이 비싼데 학생들이 근데 경주를 수학여행 갈 바에는 그 우상도시예요. 우상도시 경주. 제주도 가도 계속 무당 문화예요. 다 제주도 민속문화 그 박물관 가면. 그러니까 이거 창조과학 그 증거다. 이거 노아 홍수다. 그래가지고 그거 전 세계에서 제일 장대한 그 풍경 보러 이제 가는데 과학자랑 같이 가는데 누가 과학자가 25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거를 탁 투어해주고 그거를 쫙 해줍니까? 그 일반 여행사에서는 안 해줘요.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가면은 뭐 있냐면 이게 팍 쌓여오죠. 그러니까 오랜 시절 쌓였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생선하고 그 조개가 쫙 수십억 마리가 조개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백두산보다 높은 지대인데 이게 조개만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이게 수십억 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층에서가 아니요. 한 판에 조개가 수십억 마리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개가 삼각형인데 급물살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일렬로 똑바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삼각형 꽃갈콘 모양의 조개니까 급류가 흐를 때 매장이 돼야만 그렇게 수백만 마리가 그렇게 돼요. 그럼 물살이 엄청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수십억 년 동안 1mm 이렇게 돼가지고 수백만 마리가 이렇게 제식 훈련하듯이 누워 있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물살이 흐를 때 토사가 급류가 될 때 바다 조개가 한꺼번에 매몰될 때만 그 포즈로 군인처럼 딱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35억 년 동안 1mm 먼지 쌓여가지고 그게 조개가 갑자기 수백만 마리가 군대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 봤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다가 세인트 헬렌 화산 터지면서 순식간에 하루 만에 그게 180m가 쫙 쌓이는 게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사건이에요. 이거 5.18 따라하세요. 1980년 5.18 사태,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 시애틀 외가.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이거 다 논문 발표할 때 나 이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요, 불가지론자도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라는 사람도 이거를 다 인정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이걸 주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정직한 거예요. 그래 조개가 핸드폰이나 삐삐 쳐가지고 자 열중저 차렷 이래가지고 갑자기 집단 자살합니까? 예?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1mm, 2mm 몇 년마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35억 년이 쌓여서 백두산 높이보다 높게 쌓였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1mm씩 점점 융기가 돼가지고 수억 년 동안 바닷물에 들어간 놈이 백두산 높이까지 1mm씩 올라가지고 천천히 몇 억 년 동안 올라온 거래.
그러면은 조개가 삐뚤빼뚤 지 마음대로 있어야지. 차렷!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급물살이 흐를 때 갑자기 토사가 덮칠 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측정을 하니까 이게 홍수가 저기 5,000m 아라라산을 덮을 만큼 물이 빠졌을 때 5,000m 아라라산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8,000m, 10,000m가 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이 홍수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홍수가 크게 나면은 그랜드 캐년 이게 지층이 수십 미터예요. 수십 미터짜리 이 층이 수십 개가 쌓여 있어요. 떡판처럼. 이게 하루면은 100km를 달려요. 이 흙탕물이 자동차 속력으로 가기 때문에. 밀물 시작 이러면은 흙탕물이요. 이게 10,000m가 차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자이언 캐년 갈 거예요. 자이언 캐년. 그건 시온 국립공원이라는 건데 거기는 모래산이 있어. 그 모래산이 쌓이려면 홍수가 나서 물이 빌딩보다 더 높이 롯데타워 100층 건물보다 더 높이 있을 때만 그 모래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층리를 보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홍수가 나야만 쌓이는 모래산 흔적이 있다고요. 그거를 그냥 구경을 가거든요. 여러분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그랜드 캐년 상품 가보세요. 수백만 명이 가는 거. 그거 설명 못합니다. 저도 자이언 캐년 갔어요. 관광 브로셔에 하나도 설명 못하는 거고. 그거 왜 그러냐? 딱 보면 신비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신비스럽다. 어떻게 이따구 식으로 이상하고 기묘하게 생겼냐? 멋있다. 사진 찰칵?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과학자를 대동해서 가야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선교단체에서 그거를 하시는 비용이 좀 드니까 내가 혼자 갔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 해가지고 내가 두 번째 작년 가을에 또 간 거예요. 렌트를 해가지고 내가 혼자서 드라이빙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이제 뭐 중간고사 뭐 시험 치고 뭐 그러니까 애들 챙기고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안 가고 나는 여행 가면 혼자 모험을 가죠. 여러 명 가지는 않아요. 근데 혼자 가는 거는 왜 작년 가을에 갔냐? 선교단체하고 가성비를 비교해서 그 여행 보내기 불편하신 좀 재정이 어려우신 가정들 그 어떻게 하면 그 계산 측정을 하려고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요. 제가 빵만 사 먹고 이렇게 개인 드라이브 해가지고 개인 렌트하고 이랬는데요. 관광버스 50인승 대절해가지고 기사 통해가지고 그거 돌리는 게 더 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결론을 낸 거예요. 이거는 단체 관광으로 과학자 모시고 그냥 편하게 버스 관광하는 게 더 낫다. 내가 돈 아끼려고 그 전도사님들 여러 명 데려가서 저기 5인승 자동차 한 대씩 몰아 이래가지고 5명씩 차에 집어넣고 막 각자 도는 거 이거 돈 더 들어. 돈 더 들어. 그러니까 김밥을 만들 바에는 김밥을 주문하는 게 더 싼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제가 다 계산을 다 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저렴하게 가면은 불편하잖아요. 학생들은 불편하게 여행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 때 편하게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만 편하게 여행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대청봉 등정도 하되 보니까 국토 종단 횡단도 하되 걸어서 남해안에서 판문점까지 걸어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 훈련이죠. 예, 근데 그런 훈련에 비하면 이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않는 자는 여행을 가지 말라. 공부를 완전히 하는 습관을 딱 배에 놓고 여행을 가야지 언어, 지리, 역사 다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들 공부 안 하고 유럽 여행 갑니다. 유럽 여행을 가려면 대학생 언니 오빠처럼 가면 안 돼요. 유럽의 역사, 유럽의 지리, 유럽의 모든 언어들을 다 기본적으로 여행할 수 있게 서바이벌하게 다 갖춘 다음에 딱 가야 돼요. 갈 때 돈을 아끼면서 알뜰하게 가야 돼. 알뜰하게 가야 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이 배우고 훈련도 되고 그래요. 여행도 훈련시켜야 돼요. 여행도. 그러니까 공부 체질이 아닌 애들이 여행 간다. 그거 외화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그리고 그 공룡이 6억 년 전에 죽었다며. 공룡 뼈다귀는요, 칼륨, 아르곤, 동위원소 측정 방법으로 측정 안 됩니다. 뼈다귀라서 안 됩니다. 이거 그 우라늄 측정 방법 안 됩니다. 그거는 용암 측정할 때만 되는 거예요. 암석 측정만 되는 거예요. 생물의 뼈다귀가 몇만 년 됐냐? 이거는 탄소 동위원소 측정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공룡 뼈다귀가 측정을 하죠. 5만 년 이상 측정이 정확하다 해도 5만 년이 넘으면 측정이 불가능한 건데, 동물의 두개골이나 침팬지의 두개골이나 이게 400만 년이 됐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400만 년이 됐다. 그따구로 하는 측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화석이 뼈다귀나 이런 거 측정된다고 배워요. 미국에서 이거 학자들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룡이 6억 년이라는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추정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공룡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땅에 있는 짐승, 6일째 인간하고 같은 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성경이 더 맞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보다 수십 년 전에 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탑승을 같이 해가지고 어린이들하고 해주니까 저도 왜 가냐? 나 배우려고 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도 배워야지 더 잘 가르치지. 배워야지. 그럼 목사님 배웠는데 왜 또 가요? 그러면 나중에 선교사님이나 과학자분이 가이드를 못할 때 내가 가이드를 또 할 수 있으려면, 돈이 안 들게 하려면 내가 그걸 다 가이드하고 다 인솔을 해서 비행기값 한 명이라도 저렴하게 갈 수 있으려면 내가 배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꼭 배울 때 누구를 위해서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 배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 방사선, 동위원소, 탄소 연대 측정 방법. 5만 년이 지나면 유기물인 동식물의 썩어 없어진 뼈다귀 시체 내에 불완전 탄소는 몽땅 사라지기 때문에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측정이 맞냐? 5만 년 이전의 거는 맞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알래스카의 맘모스가 언체로 그대로 발굴돼요. 생살 그대로 발견됩니다. 맘모스는 눈에 파묻혀가지고 썩지도 않고 그대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맘모스가 한 4m거든, 키가. 작은 맘모스, 애기 맘모스 3m예요. 발굴하죠. 머리털의 탄소 연대 측정하죠. 발톱을 측정하죠. 하나는 1만 년, 하나는 3만 년으로 나와요. 동일한 시체가. 그러니까 이게 맘모스가 제일 많은 나라는 시베리아, 캐나다, 미국, 알래스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맘모스 최고 권위자는 미국에 다 있어요. 미국에. 예. 그런데 이게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맘모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6일째 만들어졌는데 방주에 맘모스랑 아프리카 코끼리, 인도 코끼리의 조상이 탄 거예요. 그랬는데 방주에서 내리니까 코끼리 한 쌍이 내렸는데 맘모스가 4m고 인도 코끼리 3m죠. 2m죠. 열대 지역에 있으면 덩치가 크면 열나죠. 힘들죠. 그러니까 인도 코끼리 작은 거야. 슬림한 거야. 그러죠? 그리고 시베리아 쪽으로 가는 털 많은 종류는 어떻게 가? 털이 많으니까 아우 여기 인도는 덥다 이러고 북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으로 갔겠지. 알래스카 쪽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엔 털이 긴 코끼리가 많은 거고, 인도나 저 아프리카 더운 데는 어떻게 털이 없어. 맨살이야, 맨살.
맨살 코끼리가 거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를 말리셨죠? 홍수를 말리시니까 말리실 때 뭘로 말리셨어요? 바람이 말렸죠. 뜨겁게 하고 추위와 더위가 오고 갔죠? 그러면은 추위와 더위가 계속 일교차가 되면 극지방에 눈이 많이 쌓인대요.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언제 쌓인 거예요? 홍수가 거기에 응고돼 가지고 집중이 된 거예요. 홍수에 그 1km 있던 물이 다 말려져 가지고 얼로 간 거예요. 5,000m 빙산이 돼서 남극에 쌓인 거예요, 그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빙하기가 온 거예요. 빙하기는 언제 온 거예요? 홍수 직후에 물을 말리시면서 말린 수증기를 얼음으로 저장을 해 놓으신 거예요. 눈곳간에 내가 가보았느냐라고 욥기에 있듯이. 그러니까 빙하기는 노아 홍수 뒷마무리 하느라고 얼려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얼려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얼려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얼려버렸기 때문에 수심이 어떻게 돼요? 쭉 하고 내려갔죠. 얼려버렸어요. 얼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내려갔죠. 그러니까 전 세계 해안 수심 30m의 해안가마다 도시 있죠. 해저 도시가 몇 미터 있어요? 전 세계 대륙에 30m 수중 지하 해저에 있잖아요. 그럼 보통 지질학자들은 그게 융기가 돼서 수십억 년 전에 왔다가 다시 천천히 침식이 돼서 가라앉은 거다 가리키는데 그게 아니고 빙하기가 올 때는 여러분 딱 얼리죠. 얼리면 어디는 안 얼어요. 바닷가는 안 얼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집 지었겠죠. 그랬는데 이게 빙하기가 풀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차버린 거예요. 바닷가는 얼음 안 오는 거 아세요? 빙하기가 돼도. 그러니까 빙하기가 되면 제일 따뜻한 데가 어디요? 해안가지. 근데 빙하가 쌓이면 어떻게 해? 해저가 100m 낮아져요. 남극 현재 있는 게 더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딱 낮아져. 전 세계 수면이 낮죠. 그래서 전 세계 해안가에 해저 30m 정도의 해저 도시가 다 발굴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해저 도시 30m 밑에서 발견되는 게 간 나라가 아니고 많이 발견된다고요. 고대 유적이. 그 왜 그래요? 홍수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십억 년 동안 30m로 내려갔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홍수 믿어 안 믿어? 과학자가 안 믿으니까. 히말라야 4,000m에 왜 수많은 이런 암모나이트 바다 조개가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이게 수십억 개예요. 히말라야 4,000m, 5,000m에. 티벳 선교사님이 이걸 가져왔어요. 그럼 네팔도 아니고 티벳이면 히말라야 제 속까지 들어가가지고 홍수가 차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그렇게 거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5.18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5.18. 예? 그래서 세인트 헬렌 화산이 터진 거예요. 사람이 400만 년 전에 했다고요. 그러면 그거 해골에 연대 측정된다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해골에는 연대 측정이 안 돼요. 400만 년 전 측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5만 년 이하만 돼요. 근데 5만 년 이하래도 맘모스 채취에 의해서 부위별로 10,0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 1만 년, 머리털에서 나는 탄소는 3만 년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동위원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가 입증을 한 겁니다. 탄소 동위원소 측정할 때 얼마 내냐고 제가 알아보니까 600불 내래요. 그것도 한 10년 전 가격이요. 600불이면 70만 원이거든. 자, 요 화석을 발견했어요. 이게 몇 년 됐어요 하고 측정하고 몇 년 됐어요 하는데 여기 70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엄청 장사를 해먹은 거예요. 근데 이거 장사를 해먹는 존재도 이게 맞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과학자가 이걸로 장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측정을 한 게 연대다라고 하니까 그거 갖고 장사질을 하는 건데 한 건당 7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도 10년 전 가격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미국에서만 하는 거예요. 방사선 연대 측정 제일 정확히 하는 건 미국에서 하는데 미국 과학자가 이거 틀렸다. 상당히 짧다. 왜 그러냐면
사슴 뼈다귀를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1, 2만 년이 나온다. 3년 된 사슴뿔을 갖고 측정을 했더니. 그래서 성경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진화론을 믿게 하셨는가? 돈을 좋아해서 강대국 기독교국 영국이 가난한 국가 걸 다 처먹었잖아요. 식민지 쟁탈하면서. 그러니까 영국 다윈한테 미혹이 들어서 영국 교회가 다 진화론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게 되니까 영국 교회가 뭐가 사라졌어? 표적과 기사가 사라지고 성령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 사역 해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박사님들이 왜 성령 못 받는 줄 알아요? 진화론을 믿고서 성경을 동시에 믿어요. 성령 받아 못 받아. 그래 못 받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부정해야지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실력 있는 과학자들은 성경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도 믿고 예수님 설교도 믿고 그러니까 성령 못 받는 거예요. 네. 성령이 왜 오시질 않냐? 틀려먹은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과학 교육만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역사 교과서가 진짜 더럽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선거에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자기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우리나라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전부 학교 세우고 병원 다 세워줬어요. 모든 기독교 기관이 다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세운 건 다. 북한의 평양에 있던 모든 것도 다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다 세워준 거예요. 근대 학문들 전부 실학사상 전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천주교 아니면 기독교에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불교에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나라 근세사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고 시설, 학교 다 그냥 주고 갔어요. 그냥 주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를 기록을 해야지. 기록을 안 하죠. 빨갱이들이 다 했다고 그러죠. 예? 김일성이 만든 북한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고 가르치죠.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배우면은 성령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은 종교활동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을 때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거짓을 믿으면 성령이 안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냐 친중이냐 이런 따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이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쪽이냐. 미국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과학자들이 실제 이게 성경대로 지질학이나 화석이 다 입증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지론자들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 없다. 그런데 이거는 홍수가 나야만 이 나우틸로이드라는 앵무족에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밖에 화석이 발견될 수가 없다. 홍수가 안 나면 이거 불가능하다. 그게 그랜드 캐년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랜드 캐년 제가 가서 이렇게 표지판이 있죠. 영어로 된 거. 보면 35억 년 동안 천천히 이게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먼지 쌓여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표지판도 학자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가르쳤냐? 진화론을 믿던 시기에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80년대 이게 격변이 일어나면서 이게 학계가 뒤집혀지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진화론을 계속 가르쳐야 먹고 사는 데는 계속 그걸 주장한다고요. 근데 학자들이요 붙으면은요 창조론이 이겨버려요. 예. 제가 어저께 청와대 그 경비 쓰는 아저씨들하고 막 논쟁을 했는데 내 말을 못 이기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팩트만 얘기하니까 못 이겨요. 그리고 돌아오는 답이 뭐냐면 오늘은 좀 도와주세요. 나보고 경찰을 도와달래. 도와주래. 내가 경찰을 뭘 도와줘. 예? 권총을 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방망이를 주면 뭐 방탄조끼를 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공항 다 열어 제끼고 중국인들 왕창 들어올 때도 괜찮다 괜찮다 이러는데 난리가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들 군대에다 바쳐서 아들 고생시키고 재산 세금으로 다 내고 그러는데 왜 국민들 죽이냐. 저러면 안 된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경호원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팩트가 이긴단 말이에요. 팩트가. 팩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거짓말로 장사 여행사들이 헤쳐먹었어요. 그랜드 캐년 딱 보면서 우연하게 35억 년의 열매입니다. 우연히 요 모양 요 꼴대로 됐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우연히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 노스림 북쪽 능선을 타고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랜드 캐년이 내 발밑으로 쫙 보여요. 그러면 헬리콥터 타지 않은 한 그 위험한 데 가서 봐야지 잘 되는데, 근데 선교사님한테 물으니까 위험한 데 안 간대. 학생들 간다고 위험한 데는 안 간대. 근데 나는 이제 위험한 데만 갔었거든요. 그 위험한 데도 이거 뭐 이거는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파도 치는 식으로 형성돼 있어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위에서 보면 옆에서 사우스림에서 옆에서 보면 그냥 거대한 대전경이 벌어지는데 이게 위에서 보면요. 백두산보다 위에서 내가 딱 보니까 산인데 파도가 물결 치듯이 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게 물결 모양으로 쫙 된 거예요. 근데 물이 있다란 걸 상상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4,000m까지 높아진 지대인데 어떻게 이게 홍수가 난다는 상상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거 4,000m 꼭대기고 이게 제일 높은 게 4,000m까지 올라가거든. 보통이 2,000m예요. 백두산 높이란 말이에요. 그럼 와 산이 희한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놀라는 거지. 그게 지평선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제 돈벌이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남미에 가도 이런 게 없고 유럽에 가도 없고 아시아 와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티베트 고원 높은 데 평지죠. 평야가 있죠. 안 거예요. 이게 꼭대기에서 홍수가 나니까 밀물썰물로 쫙쫙 깔판이 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큰 지역이 평야가 생기는 거예요. 수천 미터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드신 거예요. 거기는 바다 조개가 티베트 수천 미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산이에요? 고원이에요? 고원지대가 많다. 이게 많다. 이게 고원지대. 히말라야 고원지대. 이게 많다. 이게 조개, 바다 조개가. 이게 홍수라 이게요. 제가 이걸 왜 팩트를 얘기하냐. 목사님 성경만 얘기하시죠. 성경만 얘기하면 이거 종교책으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진화론 믿어서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박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진화론을 믿고 종교로 이 성경을 믿는 목사가 있어요. 가짜 목사지 가짜 목사. 공룡이 6억 년 전에 태어났다고 믿는 가짜 신자가 있어. 성경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은 6일째 인간하고 같이 만드신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탄이 수백만 년 돼서 묵었다고 그러죠. 석탄이요. 일주일 만에 만들어져요. 환경만 되면. 이게 1960년도에 발견됐어요. 석탄은 일주일 만에 형성된다. 그러니까 석탄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나무 껍데기가 있었겠죠. 대자연이 그때는 우거졌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 알맹이만 둥둥 뜨고 나무 껍데기는 다 벗겨져서 가라앉는 거 아시죠? 그 홍수 때 이게 둥둥 나무는 다 있어서 썩어버리고 밑에 건 다 가라앉죠.
그러면 뭐가 돼요? 토탄이 돼요. 석탄의 초기 현상 토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그 식물들이 썩어가지고 이게 석탄이 된 거고, 노아 홍수 때 중동 지역에서 제일 많았던 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그 함몰되면서 매몰되면서 어떻게 해요? 유기물은 전부 석유가 된 거예요. 석유가 왜 중동에 많은지를 아셔야 돼요. 중동 지역이 그렇게 자연이 옥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물이 없어가지고 에너지 난리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룡 뒷다리 갖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발견됐어요? 60년대에 발견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히틀러가 석탄만 있고 석유가 없잖아. 독일은 석탄만 있잖아요.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래가지고 석탄을 액화시켜가지고 석유로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나 탱크 움직였었어요.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이게 석유랑 석탄 갖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독일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석탄과 석유는 오랫동안 이게 묵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1960년대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화 벗으시죠? 장화 벗으시면 일주일 안에 석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가죽 장화 벗으세요. 그러면은 그거 과학자한테 주면은 일주일 안에 석탄 돼서 나와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에서 석탄 캐다가 자명종이 나오는 거?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명종이 석화돼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쓰고 있는 물건 자체가 석탄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700년도에 그 독립운동할 때 파묻혀 있었는데 그게 물건이 장화가 석탄이 돼서 나오는 게 미국의 석탄 캐다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석탄이 수백만 년 묵은 거라고 하는 게 틀린 거를 언제 발견했다고요? 과학자들이 60년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학 가가지고 미국 박사한테 받아오는 거 60년 이전의 걸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대학은 일찍 가라는 거예요. 대학 1류대, 3류대 그거 차이 없는 거예요. 썩었어, 다. 제가요, 대학에서요, 장학금을 받을 때요, 제가요, 어떻게 장학금 받았는 줄 알아요? 2주 동안 공부해서 한 학기 장학금 받은 거예요. 중간고사 치르기 2주 전에 선배들의 족보가 있어. 그리고 12년 동안 그 재정학 교수님이 12년 동안 출제한 문제가 12년 동안 누적된 게 있어요. 그거 어디서 구하냐? 복사집 가면 나와요, 그게. 서점엔 없어. 복사집 가야 돼, 그걸. 캠퍼스 안에 학생회관에 있는 복사집 가면 그게 그때 이게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존돼 있던 게 그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카피해서 2주 동안 달달달 족보를 외면 내가 A 플러스를 맞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을 치렀는데 서강대하고 같이 쳤는데 서강대만 붙고 서울대 대학원을 떨어졌지만 서울대 대학원 붙는 법을 서울대 나오신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 서울대 경영학과면요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 4년 동안 노트를 다 필기한 모범 노트들이 있어. 족보가 있어, 서울대도. 그게 있는데 내가 그걸 외웠어요. 그걸 외우니까 서울대 석사학위 경영학과 문제를 대충 썼어, 내가 다. 내 경제과 출신이에요. 그것도 경희대,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 출신이야. 경제과, 경영과 졸업을 안 했어. 근데 서울대 경영과 족보가 있어. 그거를 내가 몇 달 동안 달달달 다 외웠어요. 4년치를. 서울대생은 그거 2주 동안만 외는 거예요. 중간고사 2주. 그러면 A뿔 받는 거예요, 서울대 애들이. 그걸 내가 접수를 했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그래 하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떨어졌지 쓰긴 다 썼단 말이요. 하도 많이 서울대 석사과정을 지원해서 내가 저 경쟁 때문에 밀려서 떨어졌지 쓸 건 다 썼단 말이에요, 내가.
2주면 끝나는 거예요. 2, 3주면은 한 학기 공부가 다 사실은 되는 거야. 나머지 시간 뭐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미팅하고 당구장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고시 공부하는 애는 공부를 하지만 고시 공부도 안 하고 취직 공부도 안 한다. 이러면 연애질하다 졸업하면서 오레이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2주만 공부하면 오레이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공부는 중고등학교고 대학교고 이건 놀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대학교 따라가시면 안 된다니까. 이거 다 엉터리라니까. 수십 년 동안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았는데 나는 경희대만 그런가 이랬더니 서울대도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러면 다 그런 거예요. 연세대도 그러고 고대도 그러고. 대학 들어가면 별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대학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는 학자의 자세가 딱 돼서 대학 들어가야지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거지. 대학 들어가서 그때는 부어라 마셔라 술 처먹고 난리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딴 게 없어요. 대학교 1학년생은 다 마귀 새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진실인 거예요. 이게 대학 캠퍼스에서 누가 원서를 다 암기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경제학, 미시경제학 그게 원서예요. 원서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거. 미국 캠브리지 대학 교과서란 말이에요. 누가 그거를 경희대 경제과에서 읽어요. 그걸. 하버드대 경영학과 교과서예요. 두꺼운 거. 그걸 누가 읽어요. 시험 칠 때 복사집 가서 족보에 굳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교과서도요. 이게 다 허식인 거예요. 내가 서강대 갔는데 하버드대 교재를 딱 쓰시는 거야. 서강대 경영학과 쓰더니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그 책을 써요. 그런데요, 시험은 다 어디서 나와? 교수님 강의에서 나오니까 노트 필기 잘 해가지고 학점 받는 거지. 하버드대 교과서를 실제 보는 학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조교들이 바빠. 교수님 거 챙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버드대 교과서 문장도 어려운데 그걸 다 외운다고 외워집니까? 그걸 다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명문대에서 가르치는 게 실제는 실력이 없는데도 그거 하는 법이 다 있어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연애질하고 술 처먹고. 그러니까 이거 회계 운동 해야겠죠. 우리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다 회계 시켜버려. 회계 운동을 할 때 A 학점 다 맞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일찍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 나이보다는 약간 일찍 들어가 공부를 잘하고 A 학점 다 때려버리면 두세 살 많은 언니 오빠를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탁월하게 하셔야 되고. 왜 한문을 잘해야 되냐. 미국 학자들하고 견줄 때 한문을 번역해가지고 논문을 딱 쓰면 미국 학생들이나 미국 교수들은 한문 해독을 못해요. 미국 앙케이트 조사하면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가 한문이에요. 한문. 아랍어하고 한문이 제일 어렵대요. 미국 사람한테. 근데 우리는 한문이 쉽잖아. 그러니까 중국어하고 한문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미국 유학 가도. 그리고 논문 쓸 때 어떻게 해? 영어 체크하고 한문 그거를 동양 자료를 같이 써가지고 그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문을 통역하고 번역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거기선 다 통과를 시켜준다고요. 학위 논문을. 교수가 까막눈이니까. 그래서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완전히 그냥 수준급으로 통과하는 것까지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무료요. 그래서 제가 5개 국어 다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5개 국어. 중국어 다 외우고 번자체 한문도 다 외우고 일본어도 다 외라. 아까 선생님이 지환 선생님께서 찬양인도 하시는데 일본어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 일본어 가사 뜬 것 같아. 나는 그거 읽을 수 있어. 학생 때 못 읽으면은 일본어 단어를 다 외워야 돼. 일본어는 한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문 공부하면 일본어가 쉬워요. 그래서 일단 단어라도 초등학교 때 5개국을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한글 빼고. 한글도 잘해야 돼요. 한글도. 그럼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국제 한글을 창시하려고 그래 내가. 왜 그러냐? 국제 어순에 안 맞아. 그러니까 몽골인에 맞는 한글을 만들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다 알아듣고 쓸 수가 있으면서 몽골인도 바로 2, 3개월 안에 한글을 똑같이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 수 있어요. 영어식 한글이 있어요. 영어식 한글. 나는 가요 학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공부. 이렇게 하면 영어 어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엔 꼭 영어 어순으로 한글을 쓰세요. 그럼 미국 가자마자 단어만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단어만 갈아 끼면은 미국 애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식 한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몽골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몽골은 한글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한국 어순하고 똑같이 말을 해야 되지. 우리 공부합시다 열심히. 아니 이 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 갑니다 학교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몽골 가서 한글 할 때 우리 학교에 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몽골 사람이 한글을 쉽게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한글도 수십 개의 한글을 발명할 수 있게 제가 한글 연구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배웠냐? 내가 알아낸 거예요. 외국어 17개를 언어를 연구하다가 내가 알아낸 방법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거예요. 이거 왜 내가 알아내요? 내 취미 활동으로 17개 언어를 공부한 거예요. 15개 외국어 공부하고 2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하고 포트란 언어, 80년대 내가 공부한. 그거 하다 보니까 언어 특성 내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본받아서 어릴 때는 외국어를 공부하라 이거예요. 목사님은 머리가 다 굳은 다음에 외국어 공부했거든.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공부 따라가지 말고 라틴어 다 외고 영어 단어 다 외고 한문 다 외고 간자체 중국어는 또 달라요. 한문하고. 그거 다 외고 일본어 다 외고. 이태리어 왜 없어요? 라틴어를 외면은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스웨덴어 다 통과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외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학교 다녀서 이거 못하는데요. 방학 때 다 할 수 있어. 방학 때 목사님 말씀대로 다 할 수 있어. 기독교 학교들 보세요. 기독교 학교. 공부는 못하고 착한 애들만 내보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믿는 예수님 믿는 학생이 공부를 잘해야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공부를 못하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적성 안 맞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도 귀하지만 공부를 일단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돼.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건 어디서 결판나냐? 대학교 들어가고 박사학위 잘 받는 사람이 공부 잘한 게 입증되지. 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한 사람 손 들어봐. 알아주질 않아요. 어릴 때는 알아줘. 근데 초등학교 전교 1등은 안 알아줘. 어른 돼서.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국제적으로 내 공부한 게 다 먹히게끔 공부를 해줘야지 이렇게 한국에서 썩어 빠진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손 들어봐. 5개 국어 단어 다 외워. 예? 예. 국가교육에서는 안 가르쳐도 된다고 그래. 내려. 예? 중학생 다 손 들어봐. 중학생. 고등학교 거 다 공부해야 돼. 고등학교 거 공부 안 하는 중학생은 게으름뱅이요. 중학교 거는요 3년 과정 반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공부하면. 그러니까 중3 동안 고등학교 3학년 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공부해야 게을러지지 않는 거예요. 바쁘게 공부하자. 따라하세요. 바쁘게 공부하자. 예, 공부를 바쁘게 하면 인내심도 생기고 참을성도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 가보세요. 국제적인 공부를 안 시켜요. 영어 충실히 해요. 수학해요. 그리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싫다고요? 싫으면 일본을 이겨야지. 일본이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과학자가 제일 많아요. 독일보다 더 많아요. 독일보다 과학자가 더 많아요. 일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모든 학문에 자료가 일본어로 다 돼 있어요.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 일본인 중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어 해야 돼. 근데 일본어는 쉬워. 영어보다 쉬워. 그러니까 일본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사님이 추천해 준 책들 저기 다 있으니까 그걸 다 외우라 이거예요. 방학 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분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 바쁘죠. 잠이 모자라죠. 그건 잠은 푹 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시킬 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기도를 주일날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몰아쳐서 기도를 해야 돼. 찔끔 이러면 안 돼. 몰아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은 기도 훈련할 때 1시간씩 10번 안 해요. 목사님은 딱 앉아가지고 10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막 기도하고 이틀 동안 기도 안 해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야 영성이 세지는 거지. 매일같이 꾸준히 성실히 기도해. 그러면 안 돼.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매일 조금씩 15분씩 기도하자. 그러면 표적과 기사 안 일어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영성사역자 목사님들 다 보세요. 딱 무릎 꿇으면 5시간 그냥 기도를 하는. 한꺼번에 한 번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들만 이적이 나타나지. 15분씩 매일 꾸준히 기도한다. 이러면 귀신 못 잡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하시려면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15분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졸면서 15분 대충 기도하고 출근해. 이런 짓 하지 말라니까. 그때요 잠을 더 주무세요. 그냥 잠을 더 주무세요. 그리고 3시간 몰아쳐서 기도하는 거 2시간 몰아쳐서 기도하면 2시간이요 매일 15분씩 기도하고 매일 30분씩 기도해도요 일주일 기도치랑 비슷해요. 2시간 몰아쳐 기도하면.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몰아쳐서 미리 일주일치를 기도하시고 집에 가시라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 없잖아요. 여기 요리하고 봉사하고 반찬 만들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 그러니까 기도만 딱 하기 얼마나 좋아. 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학생들은 따라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자. 기도를 몰아쳐서 하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운동해서 삶을 드려야 돼요. 딴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딴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부 안 하고 나 선교사님 될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영어 단어 외기 싫어서 선교사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선교사가 영어를 잘해야 선교사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예? 그러니까 학생의 본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그거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저 자리 저기에 딱 쌓아놓으세요. 예, 이제 어디 또 훈련할 때는 도망치면 안 돼. 야, 잘 됐다. 이제 불 끈다. 이제 도망치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 30분 여기 꼬맹이 어린이 유치원생들도 있어. 근데 30분은 언니 오빠 따라서 자기가 혓바닥이 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권세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권세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과 다니엘 선지자들과 같은 지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받은 하나님의 인생들 되도록 가족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주여 30분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